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메타버스 합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는 지금 채권금리 관련해서 좀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정리를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이에요. 채권 금리에 대해서 뭔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보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흘러나오기도 했고,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일단 빠르면은 4일, 파월이 이제 연설을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4일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든지 아니면 YCC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4일날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FOMC에서 아마 좀 거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길게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중간에 YCC가 아마 필요할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메타버스 하면은 대부분 이제 VR을 많이 연상을 하거든요. 하지만 VR, AR 그리고 이게 혼합된 형태의 MR, 믹스했다라고 해서 MR이라고 붙여지기도 하더라고요. 어디는 XR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이런 기술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먼저 AR 시장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일단 실생활에도 접목이 가능하고요. 특히 산업 분야, 산업 분야에도 이런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애플과 삼성전자는 AR 글래스 이걸 통해서 먼저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스마트폰은 점차 사라질 거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대체하느냐? 아마 이 AR 글래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의 기기들이 대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점차 줄어들 거예요. 그 사용 빈도가. 그래서 스마트폰은 나중에 되면 거의 한 서브 개념 그런 형태로 사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AR 시장이 이제 먼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는 VR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의 발전도를 보면 아직 그래도 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VR 기술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산업 분야, 그 다음에 방송, 스포츠 이런 쪽에서도 이 VR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이 다 닦여야 돼요. 그때서는 이 VR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겠죠. 어쨌든 AR 시장이 먼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AR 기술이 약 150빌리언 달러입니다. 150빌리언 달러. 이게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160조에서 170조 사이가 될 거예요. 일단 2025년까지 AR 시장만 그 정도로 성장이 가능하고 이 가속도는 이렇게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기 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규모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활용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리고 이것을 활용했을 때 기업 매출 기대가 몇십 퍼센트가 아니고 그냥 몇 배 단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의 궁극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AR 기술과 VR 기술이 여러 가지 산업에 접목이 됐을 때. 그러면 앞으로 이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시장 자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 20년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쭉 간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제 여기에는 많은 자본이 투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AR과 VR을 활용하지 않는 산업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이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든 활용을 해야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애플이 개발하고 있는 애플의
애플 글래스. 이런 형태인데, 일단 디자인은 나중에도 많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디자인은 보지 마세요. 디자인은 보지 마시고 이런 형태로 일단 예시 모델이 있는데, 딱 보면은 이 앞에 보면은 스마트폰의 그런 기능들이 그대로 다 있죠. 어플,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통신 기능들, 기타 디바이스 설정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라는 거예요. 대신 스마트폰에는 용량들, 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용량도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그걸 다 담기 위해서는 뭔가 칩이 좀 부족하죠. 여기 이 화면만 봤을 때는 뭐 사진도 찍고 저장을 해야 되고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다 이 안에 다 넣으려면 반도체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여기에 넣지 않고 이렇게 좀 간편하게 좀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클라우드 이게 반드시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여러 가지 좀 반도체를 추가적으로 심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공간, 불필요한 공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능도 그대로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R 글래스를 썼을 때 화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것도 뭐 예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R 글래스를 딱 썼을 때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 기능들 나와 있고 여기 또 한쪽에는 뭐 모션을 이용을 해서 아마 이런 점 같은 거를 움직일 수 있게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걸로 뭐 다른 기능들을 또 활용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안경을 쓴 채에서 뭐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그 다음에 뭐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다른 분야로 확장시켜서 적용을 해볼게요. 만약에 스포츠 분야에 적용이 된다. 그렇게 되면 뭐 간단하게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우리가 경기장에 가서 AR 글래스를 보고 AR 글래스를 이제 끼고 경기를 이제 관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다 제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떤 선수에 대한 뭐 스탯이라든지 그리고 그날 활동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뭐 우측에 쭉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여기 있는 예시로 이렇게 2D 형태로 들어가는데 3D 형태로 아마 제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경기장에서 어떤 경기를 볼 때는 뭔가 중요한 장면에 대해서 리플레이를 볼 수가 없죠. 전광판에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리플레이를 볼 수 없습니다. 근데 AR 글래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봤던 그 기간에 뭐 2분 정도, 뭐 3분 정도 이렇게 시점을 선택을 해서 그거를 AR 글래스를 통해서 또 다시 화면을 구성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아마 다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그래서 AR 글래스가 이런 스포츠 분야에서도 뭐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다른 분야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예전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해양 에너지는 효천지구 AI 정합기에서 해양에너지 임직원, 광주광역시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에 AR 및 고정밀 GPS 기술을 적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시연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이런 기술들이 사용이 되면 실제 배관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3D로 이렇게 구현이 돼서 대략적인 위치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확장시켜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공사, 뭐 건축이라든지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적용이 가능하겠죠. 이런 그 AR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훨씬 더 정밀하게 그리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할 거라서 공사를 하거나 뭐 그 외 어떤 행위를 할 때 굉장히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을 이런 AR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좀 더 활용도를 높이게 되면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이런 것들을 미리 살펴보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AR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되게 되면 이런 기술들을 현장에서 사용을 할 때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다시 불러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수십 명이 일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율을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방송 쪽에서 뭐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방송 쪽에서는 아마 VR이랑 같이 연계돼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이제 VR 화면입니다. VR 화면인데 실제 방송 컨텐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모션 캡처로 우측으로 돌리면은 뭐 채널들이 계속 돌아가고 좌우로,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방송들을 이 VR 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이런 형태들이 아마 제공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리고 AR 쪽을 좀 접목을 시킨다 보면 일단 이 화면 자체는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AR 글래스를 착용을 하고 이 스포츠 방송을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방송이 있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좀 예시를 잘 들 수 있는 게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축구 경기를 보고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AR 글래스를 쓰고 이 화면을 봤을 때 실제 이 팀의 포지션 이런 것들이 밑에 3D로 따로 이제 제공되는 형태, 그리고 여러 가지 선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이 화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화면 바깥의 영역에 다 제공이 될 겁니다. 3D 형태로.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방송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예시를 살펴보기 위해서 세 개의 좀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미 출시를 해온 홀로렌즈 2라는 기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AR과 VR을 접목한 MR 기술의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산업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예시로 한번 볼게요. 일단 홀로렌즈입니다. 홀로렌즈 2인데 일단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산업 용도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이런 옵션들이 다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정비라든지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이런 어시스턴스 기능을 다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에서는 이렇게 미리 환자의 시뮬레이션으로 수술 미리 집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다 제공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효율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뭐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무대에서 장치를 임시로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현장감을 살려서.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홀로렌즈 툴을 활용하면 접목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2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밖에 좀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삼성의 그 AR 글래스 공식 영상인데 뭐 이렇게 출시된다가 아니고 AR 글래스가 나오면 이렇게 활용이 된다라는 예시 화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것도 디자인은 신경 쓰지 마세요. 디자인 차후에 뭐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AR 글래스를 딱 쓰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입체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고 게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기기랑도 다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싶으면 뭐 이런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적으로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상의 그 화면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영상 통화도 이제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AR 글래스가 사용이 되고, 그 밖에 또 다른 기기랑 연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 드론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런 입체 화면이 나오면서 이제 드론의 시야까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R 글래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 우리가 극장을 가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게임을 큰 화면에서 하고 싶은 이유는 다 현장감, 몰입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AR 글래스로 하면은 자기 화면에 꽉 차 있는 그런 화면으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극장에 가는 것보다 더 큰 화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시야에 꽉 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특히 오프라인 산업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극장 같은 거는 대부분 이 OTT 산업이 확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VR이나 AR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화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오프라인 컨텐츠는 이제 점차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집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다 바뀌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런 사이클을 굉장히 앞당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볼 영상은 페이스북에서 내놓은 오큘러스 퀘스트 2거든요. 이거를 활용을 하면 물론 게임도 VR 환경에서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인피니트 오피스라는 것을 이제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예시 화면을 한번 볼게요. 일단 집 안에서 이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AR 글래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의 가상 화면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환경에서는 우리가 컴퓨터 본체가 있고 모니터가 있지만 이런 환경으로 넘어가면 5G와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위에 이런 기술이 활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컴퓨터의 본체가 필요 없고요. 모니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가상으로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지금 다 가상 화면이거든요. 키보드만 딱 연동을 시켜서 모든 걸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의 환경을 바꿨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집 안에 있지만 바닷가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화면 자체를 바닷가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휴양지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환경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휴양지 형태로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실제로 그 공간에서 일을 하는 듯한 착각을 연출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VR 렌즈를 통해서 이 손 있잖아요. 손도 다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가상에서 이렇게 뭔가 움직이려면 손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영상들을 계속 쭉 볼게요. 그리고 화면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상의 화면이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화면의 구성은 무한대입니다.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술이 뭐 먼 미래가 아니고 이미 지금 계속 적응 중에 있고, 그리고 얼마나 상용화될지만 이제 관건인데, 이거는 2025년 이후면은 웬만큼 상용화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걸 활용을 하면 굳이 회사에 출근할 필요도 없겠죠. 왜냐, VR 공간에서 임시 회의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불러올 수 있고, 그리고 아바타를 생성을 해서 마치 실제 이 VR 공간에서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듯한 그런 형태로도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AR 시장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VR 기술도 있고 AR 기술도 있고, 어쨌든 이 메타버스가 단지 게임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된다.
일상생활이나 그 다음에 산업 분야에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활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은 훨씬 더 정교하게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최종 목표. 최종 목표. 하나 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홀로렌즈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엔지니어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정비라든지 어떤 뭐 수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계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는데 이건 이 홀로렌즈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이거든요. 근데 최종 AR이든지 홀로렌즈를 통한 뭐 MR 기술이라든지 최종 궁극의 목표는요. 플러스 AI 기술 융합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AI 비서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할 때 AI가 이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가장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빠른 루트로 그런 데이터를 어시스트 해주겠죠. 옆에서.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값을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수십 명이 하는 그 일을 한 명의 엔지니어가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뭐 디자이너가 뭐 일을 한다. 그러면 디자이너도 마찬가지로 이런 AR 클래스를 통해서 뭔가 디자인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AI가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런 디자인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패턴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다 어시스트 해줄 수가 있겠죠. AI가. 그리고 AI는 계속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딥러닝 통해서. 그래서 AI도 트렌드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AI가 이 한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는 게 아니죠. 클라우드 기반에서 그 학습한 내용을 또 동시에 그 엄청난 방대한 양을 학습할 거기 때문에 오늘 자고 일어나고 내일에 만나는 AI는 또 다른 형태,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AI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의 목적은 이런 메타버스와 AI의 융합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됐을 때 완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 좋은 건 하나가 있죠. 안 좋은 거. 일자리 문제. 일자리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효율이 달라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실생활에서 좀 더 확장시켜서 보면은 우리가 장을 보러 갑니다. 장을 보러 가는데 AR 글래스로 어떤 제품을 딱 보게 되면 이 제품의 유통기한, 원산지 이런 것들이 옆에 데이터로 다 제공이 될 거예요. 뭐 이런 것들도 실생활에서 다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뭐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어떤 매장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햄버거가 됐든 뭐 어떤 식당이 됐든 메뉴판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매장에 딱 들어가면 저절로 우측에 3D로 메뉴판이 쫙 나오고 그리고 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코멘트들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고를 때 훨씬 더 용이하겠죠.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제공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쨌든 실생활에도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 결국 데이터야 데이터 싸움. 그리고 AR과 VR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모든 것은 다 데이터거든요. 그러면 클라우드 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방대하게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당장에서는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인프라와 관련된 그리고 기기와 관련된 이러한 기업들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궁극의 그 메타버스를 구축을 해서 정말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런 기업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좀 근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향후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할 때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그런 대기업들,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나중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봤던 그런 영상 있잖아요. 영상은 하단에다가 다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환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지, 그리고 어떤 세상이 오려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각자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